올해 53 미경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미경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왼쪽 다리에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통증에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걷어올려 본 미경 씨의 다리는 핏기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반대쪽 다리에 손을 대보았지만 반대쪽은 따뜻했고 통증이 느껴지는 다리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발끝에는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번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 감당마저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평소 부정맥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큰병 한 번 앓은 적 없던 미경 씨였습니다. 대체 미경 씨의 다리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통증의 원인은 바로 급성사지허혈 때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막히는 순간 시작되는 미역 급성사지허혈,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외과 전문의 김민기 교수님과 함께 급성사지허혈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급성사지허혈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질환인가요? 일단 급성이라는 것은 이제 빠르게 갑자기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한 3시간 정도 안쪽을 표현하고, 사지라는 것은 이제 몸통에서 분리되는 부분, 팔이나 다리를 뜻합니다. 허혈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조직의 통증이나 색변화 등을 유발합니다. 급성사지허혈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급성사지혈의 경우는 이 혈관 안에 있는 피가 묽어야 되는데 혈관 안에서 피떡지가 생기는 걸 뜻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혈전이라고 뜻하게 되고, 바깥쪽에서 날아오는 혈전을 이제 색전이라고 뜻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어떤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눌리거나 또는 심장이나 혈관 자체의 문제 때문에 피떡지가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 색전성 질환이 있을 때 급성사지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급성사지허혈이 특히 잘 생기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전이 잘 생기거나 또는 색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저희들이 쓰는 말로 이제 부정맥이라고 표현하고, 부정맥 환자들이 심장 안에서 이제 피가 잘 뛰지 못하면서 찌꺼기가 생기면 이게 날아가면서 이제 혈관들을 막게 됩니다.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 머리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등과 마찬가지로 팔이나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급성하지허혈이라고 뜻하게 됩니다. 급성사지허혈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환자가 알아챌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팔이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이 주된 요소이고, 통증이 동반되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검게 변하는 경우에 이제 하지허혈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여쭤보는 yes or no. 다리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아프다가 잠시 후 통증이 가라앉으면 일단 두고 봐도 된다? 급성하지허혈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이 갑자기 막혔을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팔다리가 차가워지고 시커매지고 혈색이 떨어지고 아파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보통 골든타임인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조직이 손상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조직 손상이 되기 전에 혈관을 뚫어줄 수 있다면, 혈관을 개통해 줄 수 있다면 조직 손상이 오지 않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혈관이 막히는 질환들은 골든타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진찰과 검사를 통해 급성사지허혈을 확인하게 되나요? 급성사지허혈은 사실 응급실에서 마주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실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게 되는데, 응급실에 다리가 아프다, 손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적인 질환과 헷갈리게 됩니다. 처음에 오게 되면 엑스레이나 필요하다면 CT 등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손끝, 발끝이 검해지거나 저림감, 차가운 감각 등이 동반된다면 혈관 초음파나 혈관 조형 CT 등을 촬영해서 추가적으로 혈관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허혈이 진단된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 치료가 진행되게 됩니다. 급성사지허혈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막힌 혈관을 뚫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급성하지허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전이나 색전 같은 이제 혈전 찌꺼기들이 혈관 안에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접 혈관을 노출시켜서 이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수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시술이라든지 조영술이라든지 하는 이제 추가적인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진에게도 환자들에게도 좀 더 안전하고 수월한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빠르게 치료한다면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급성 하지 허혈이 이제 골든타임을 넘기고 조직 허혈이 심해져서 이제 조직에 손상이 오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 인대, 피부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썩게 됩니다. 저희들이 뜻하는 표현으로는 괴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괴사가 진행된 조직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염이 되거나 신경 손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이제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이 괴사 부분이 몸통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빠르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조직 손상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직 손상이 이미 시작된 괴사의 경우에는 절단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사지 허혈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할까요? 절단술이라든지 큰 수술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근본 원리는 이제 혈관 건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혈압, 고혈압, 당뇨 등을 조절하고 이런 일상생활 습관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급성 사지 허혈의 경우는 응급질환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나타나서 수술하고 시술하고 막 큰 질환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지를 고민할 게 아니고 오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에 안 와야 됩니다. 평소에 고혈압 관리하고 당뇨 관리하고 혹시나 좀 비만하시다면 조금 체중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필수일 것 같고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한다면 급성 하지 허혈로는 응급실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성사지 허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름은 낯설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응급질환이었어요. 팔다리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색이 변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외과 전문의 김민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레디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레디엘의 급성사지 허혈 미스터리 완벽 해결. 급성사지 허혈이란 혈전, 즉 피터계리에서 심장에서 팔다리까지 피가 이동하는 혈관이 막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갑자기 팔다리가 아프거나 색이 청백하거나 검게 변하는 경우에 급성사지 허혈을 의심할 수 있어요. 3시간에서 6시간인 골든타임 이내에 치료해서 산소 공급을 회복하지 못하면 조직 손상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며 팔다리의 근육, 신경, 피부 등이 괴사하게 돼요. 최악의 경우 절단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통증과 색변화 등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좋겠어요. 평소 심장박동에 문제가 있는 부정맥 환자분들은 심장 안에서 혈전이 발생해 이 혈전이 팔다리로 이동해서 급성사지 허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어요. 급성사지 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기름기 있는 음식 줄이기,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평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기,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 관리하기, 그리고 금연하기를 꼭 기억하세요.